네, 항공화물 운송장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선화증권하고 에어웨이빌하고 시웨이빌은 각자의 공통점과 차이점들이 다 있어요. 이걸 비교해서 시험 문제 내는 게 가장 출제가 많이 되고요. 자, 선화증권하고 에어웨이빌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유는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항공화물 운송장에 대한 의의가 나옵니다. 항공화물 운송장은 송수환인 사이에 있어서 운송에 증빙하는 서류이자 송화인과 운송인 사이에 운송 계약을 했다는 증거 서류로서의 역할을 하고, 운송인으로부터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정이 실었습니다, 수령하였다는 화물에 대한 수치증 역할을 하는 것이 항공화물 운송장이다. 그리고 이 양식은 정해져 있더라. 누가 정해요? IATA,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IATA에서 정하죠. 포워더, 그죠? 포워더가 항공화물 운송에 있어서 포워더가 있는 경우에는 피아타예요. 피아타, FIATA, 그죠? 피아타에서 정한 양식이 별도로 있습니다. 자, 기능이 있어요. 운송 계약에 대한 증빙 서류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운송인과 송화인 간에 단순한 화물에 대한 수치증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권리증권이 아니고 유통유가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매를 전제로 할 경우에는 에어웨이빌 맞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금 계산서로서의 역할을 청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보험증명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보험사가 보험 부부하며 이러한 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종가로 할까요, 종량으로 할까요, 이런 거에 대한 적용이 되게 되는 증빙 서류로서 역할을 하더라. 자, 시험에 잘 나옵니다. 원본에 대한 색깔,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화물 운송장은요, 원본의 색깔과 원본 세부와 부본 6부 정도로 이루어지고, 부본의 경우에는 개수를 계속 늘려서 사용이 가능하고, 원본 3장은 색깔이 다 달라요. 송화인은 청색, 항공사는 녹색, 위험한 수화인은 적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가장 의미있게 사용이 되는 것이 송화인용 원본 청색 한부에 대한 제시가 지급과 인수와 매입을 위한 은행에서 제시돼야 된 그 원본이 되게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항공화물 운송장 같은 경우에 대리점이 있는 경우에 하우스 마스터 에어웨이빌 MAWB를 통해서 개별 하주에게 이걸 근거로 해서 하우스 에어웨이빌, 그죠? HAWB를 발행을 하게 됩니다. 자, 선화증권과 에어웨이빌의 차이점이 되고요. 선화증권은 권리증권이자 유통증권이자 유가증권이자 매입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배서가 가능한 그런 증권인데, 반해서 에어웨이빌은 단순한 화물의 수치증이다. 그래서 김형식으로 발행이 된다. 선화증권은 김형식, 지시식, 무김형식 전부 다 가능해요.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매를 할 수 있죠. 스팅 세일즈가 가능해요. 엔돌스를 통해서. 하지만 항공화물 운송장은 김형식으로만 발행이 돼요. 그래서 그 김형식이 적혀져 있는 그 사람만 물건을 찾을 수 있고요. 분실되면 어떻게 돼요? 김형이 된 그 사람에 대한 확인, 신분 확인만 있으면 어떻게 물건을 찾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웨이빌과 대조 김형된 본인임이 확인만 되면 물품 수령 가능하더라. 자, 선화증권은 선적식 발행이 원칙으로 되어 있지만 에어웨이빌은 수치식이에요. 항공기에 실려진 상태를 다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컨베이어 벨트에 올려놓는 순간에 그 서류에 있어서 수치식 에어웨이빌이 발행이 되게 됩니다. 실었는지 안 실었는지 우리는 눈으로 보지는 못한다는 거죠. 하지만 기본적인 전제는 선화증권은 선적식이다. 그리고 컨테이너 화물 경우에는 수치식으로도 가능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드렸네요. 자, 선화증권의 서명 발행권자는 운송인 선장입니다. 에어웨이빌은요, 운송인입니다. 운송인. 자, 에어웨이빌이 신속함을 요함으로 원칙적으로 환적을 전제하고, 이거는요, 에어웨이빌은 운송 자체가 빠르게 이송을 하면서 허브 앤 스포크 시스템으로 전송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허브에 가면 어떻게 돼요? 허브에 물류 터미널이 있다, 그죠? 그 물류 터미널에서 소팅 작업을 다 통해 가지고 분류해서 피킹을 해야 된다, 그죠? 그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적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transshipment is prohibited 금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발음이 원래로 하더라도 한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전제해서 보셔야 되겠더라. 시험에는 이렇게 VS, 선화증권 항공화물운송장, 해상화물운송장에 대한 비교가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잘 아시라. 요 표가 그대로 나와서 갈루치기에서 나온 적도 있고요. 권리증권 여부에 따라서 유가 증권과 권리증권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건 선화증권, 단순한 수취증을 하는 건 항공화물운송장, 해상화물운송장, 김형식으로만 발행되는 거 2개, 항공화물운송장, 해상화물운송장. 선화증권은 김형식, 지시식, 무김형식 전부 다 가능해요. 자, 배설을 통한 양도, 교부 이런 다 되는 거, 네고티어블, 네고티어블이 가능한 거, 니고시어블이 가능한 거, 그건 뭐예요? 니고시어블이라고 해야 되죠. 자, 선화증권은 가능해요. 하지만 나머지는 수치식으로 발행이 되고요. 불가능해요. 단순한 화물에 대한 수치증으로서의 역할밖에 하지 않더라. 선화증권은 기본적으로 선적식, 수치식도 가능하고, 항공화물운송장은 수치식. 여기서 이제 조금 갈라지는 게 해상화물운송장은 선적식과 수치식 모두 가능해요. 그래서 전제가 발행에 대한 전제는 선화증권과 해상화물운송장은 같다. 하지만 항공화물운송장은 다르더라.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려놓으면 그게 끝난다. 그래서 수치식으로 발행이 된다. 선화증권은 풀셋으로 제시를 해야 됩니다. 풀셋의 제시는 일반적으로 세부입니다. 세부를 특성을 통해 가지고 어디로 쭉쭉쭉 날아가요? 수입지로 날아가서 수입상이 그 물건을 그 선화증권을 가지고 물건을 찾으러 가야 되는 건데, 단순한 화물 수치증 같은 경우 그죠? 항공화물운송장은 송화 인용 한 통만 제시하면 되고, 해상화물운송장은 그 근거가 선화증권을 근거로 추가적으로 다른 형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전통의 제시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 전통은 정하기 나름이다. 일반적으로 세 통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하셔가지고 시험에 꼭 맞추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